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일러준 두 개의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집안에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적형과 첩의 소생인 서재가 있었다. 서로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적자인 형과 서자인 동생은 남달리 우애가 깊었다. 형은 사람은 좋았지만 귀가 여렸고 여린 그만큼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누군가가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논밭 등의 재산을 헐값에 내다 파는 일이 많았다. 동생은 형이 파는 족족 싸들여서는 형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형은 그것을 보전하지 못하고 다시 내다 팔았다. 그러면 동생은 다시 사들여서 되돌려 주었다. 이같이 하기를 동생이 10여 차례나 하였는데 동생 보기가 부끄러워진 형은 사양하며 받지 않고 말하였다. 동생은 현명하여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는데 못난 나는 부모의 유산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동생이 주는 것을 받겠는가? 동생이 비록 힘써 청하지만 나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네. 동생은 형이 끝내 받지 않을 것임을 헤아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였다. 내가 마냥 멀리 달아나서 내가 간 곳을 형님이 도저히 모른다면 내가 찾아준 논밭이 주인 없이 버려지고 말 테니 그때가 되면 형님이 어쩔 수 없이 받을 것이다. 어느 날 동생은 아내와 자식만을 이끌고 밤을 틈타 달아났다. 형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동생의 집이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형은 동생이 달아난 뜻을 묵묵히 헤아려 보고는 비탄을 금치 못하였다. 동생은 정해놓은 곳이 없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를 발견하였다.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한 집인데 텅 비어있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흉가라고 하였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다시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집에 친척되는 사람을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팔촌되는 양반이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서 그 집을 사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가면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죽을 집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구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 살 일이지 어찌 돈을 써서 사들인단 말이오. 그냥 가지시오. 비록 흉가라 할지라도 번듯한 큰 집인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차지해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동생은 굳이 그 사람에게 청하여 매매 문서를 작성하고는 수십 냥의 돈을 주고 그 집을 사들였다. 그는 식구들을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는 혼자 새로 산 집으로 갔다. 방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궁이에 불을 넣어서는 그 방에서 잘 생각이었다. 촛불을 밝힌 동생은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양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밤이 되자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몸집이 자그마한 귀신이 방문을 열고는 목을 길게 빼고 바라보다가는 돌아서서 즉시 문을 닫고 물러가는 것이었다. 마당에서 나이 지긋한 누군가가 작은 귀신에게 묻는 말이 들려왔다. 방 안에 사람이 있더냐? 그러자 작은 귀신은 몸을 부르르 떨고 깜짝 놀란 형상을 지으며 말하였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주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잘 됐구나. 하고는 느닷없이 들어오는데 키가 큰 사람인지 귀신인지가 갓을 쓰고 있었다. 동생은 그와 더불어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아 물었다. 댁은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댁은 흉악한 귀신이라는 이름을 면키 어려울 것이요. 내가 어찌
사람을 해칠 뜻이 있었겠소. 다만 내가 관리하는 보물이 이 집에 있어서 전해주고 떠나려 한 것이요. 밤마다 전에 살던 사람을 찾아와 보물을 전해주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들의 기백이 약해서인지 나만 보면 깜짝 놀라 숨이 막혀 죽곤 했다오. 여기서 빨리 떠나야 하는데 생각보다 머무는 날이 길어져서 나도 몹시 고민이라오. 지금 그대는 나를 보고 놀라지도 동요하지도 않으니 그대가 진정 보물의 주인인가 보오. 전해줄 사람을 만나고 이곳을 떠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외다. 그런 다음 수염도 없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집에 몇 번째 기둥 주춧돌 아래 커다란 항아리가 파묻혀 있는데 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오. 그 금을 꺼내어서 쓰되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되 좋은 일에만 사용해야 하오. 좋고 나쁜 일의 경계를 잘 모르겠거든 그대 마음 안에 있는 선량함으로 가늠하시오. 불가에서는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 유가에서는 그것을 인이라고 하지요. 무엇이라고 부르던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외다. 두 번째는 밑바닥에 약간의 금을 남겨두어야 하오. 그대의 삶이 자비로움과 선량함으로 가득하다면 항아리는 화수분처럼 계속 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항아리에 있는 금은 오물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요. 명심하시오. 그대가 그 금을 사용하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저승에 있는 업경대에 기록되어 인과응보라. 선인은 선과지만 악인은 악과라는 것도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오. 말이 끝나자 큰 귀신은 작은 귀신을 돌아보며 네가 관리하던 작은 항아리도 함께 드리는 게 좋겠다. 고 말하자 작은 귀신도 다른 주춧돌 아래 숨겨둔 보물을 알려주었다. 이윽고 큰 귀신과 작은 귀신이 하직하고 떠나며 말하였다. 우리는 이제 가겠소. 좋은 집 잘 지키며 착한 일 많이 하여 자손 대대로 다복함을 누리시오. 동생은 좋은 날을 골라 목욕 재개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제 지낸 뒤 주춧돌 밑을 팠다. 파보니 과연 귀신들이 일러준 대로 크고 작은 항아리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 있었다. 금덩어리를 꺼내다가 팔아서 땅을 사니 수십 리 내에 좋은 논밭이 모두 그의 소유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땅 없는 사람에게 논밭을 소작주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독립할 수 있도록 소작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토지 문서를 작성했다. 또 100리 내에 집을 많이 지어 집 없는 사람에게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세를 주었다. 이건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도록 교묘하게 집문서를 작성했다. 또 대문을 두드리는 모든 병든 사람에게는 비록 문둥병 환자라 할지라도 병이 나을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 또 자기 집을 찾아오는 모든 헐벗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혔으며 그가 누구든지 집안에 든 사람에게 야박하게 대하는 일이 없었고 누가 찾아와서 그 앞에서 주뼛거리기라도 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애썼다. 마을에 정착하여 5년이 지난 어느 날 동생은 사람을 시켜 적형을 찾아가 보게 했다. 그 사람이 고향에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는 적형이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였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로소 형에 대해 안심한 서재는 평생 남모르게 복전 쌓기에 주력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적형은 처백에서 난 아들이 정실에게서 난 형을 이르는 말입니다. 서재는 처백에서 태어난 아우를 말합니다. 간음은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을 말합니다. 업경대는 명경대라고도 합니다. 명부, 즉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입니다. 사람 생전의 행실을 그대로 비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여기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는군요. 화수부는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입니다.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서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나락은 지옥입니다. 밑이 없는 구멍으로 끝없이 추락한다고 하는군요.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불공입니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행하는 종교일회입니다. 복전은 복을 거두는 밭입니다. 불법승 삼보를 공양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복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무주상보시, 즉 남에게 무엇을 베풀되 베풀었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명음의 동패락송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현대한국어로 옮긴 책 국역 동패락송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대전 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이리사마레프,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